안녕하세요. 사내초등학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사내초등학교는 강원도 화천 사내면 사창리에 위치한 학교로 1925년 개교하여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입니다. 지리적으로 산과 물이 만나는 평지에 위치하며 북측에 오래된 마을을 면하고 있습니다. 배치 현황으로는 남북으로 안정적인 보차 분리와 정남향의 교사 배치, 그리고 잘 조성된 야외 운동 시설과 녹지 현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기존 교사동은 준공 후에 5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복잡한 학습 조닝 그리고 협소한 일방향의 복도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내초의 자연 환경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성을 품는 낮은 학교의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의 내외부 공간 개념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이어그램에서 첫 번째는 일반 교실의 1층 배치입니다. 사내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즉 3세에서 13세 아이들의 일상 공간입니다. 1층의 낮은 교실 배치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땅을 밟으며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낮은 학교를 위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고 스며드는 내외부 공간입니다. 교실을 중심으로 안팎이 연결되는 흐름을 통해서 교실과 복도의 이분법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마당과 같은 교사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을 품은 공용 공간입니다. 물리적으로 긴 대지에 순응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교류와 우연한 마주침이 형성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넓은 공용 공간을 형성합니다. 전체 배치도입니다. 이 교사동 배치는 대지가 지닌 장방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존 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였습니다. 하나의 지붕 아래 정교실 남양 배치와 보처가 명확히 분리된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남과 북으로 보행 흐름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붕 아래 일부를 비워내어 사이마당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북측의 체험 숲 그리고 남측의 운동장을 서로 연결하면서 북측의 인접 마을로부터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진입로를 형성합니다. 1층 계획입니다. 우선 비워진 오른쪽 사입마당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영역성을 적절히 분리하며 단절된 남북의 보행과 녹지의 흐름을 연결합니다. 사입마당에 인접해 유치원의 주출입구가 위치하며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반외부 마당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내초의 모든 일반 교실을 1층의 남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흔히 이제 교무실, 교장실 등의 교무 행정시설을 1층 중앙부에 배치하는 오래된 학교의 관행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낮은 일반 교실의 가치는 도시명 학교가 아닌 강원형 학교의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제안입니다. 숲과 운동장의 풍요로운 외부 공간을 지닌 사내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땅을 밟고 안전하게 뛰노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일반 교실을 중심으로 안으로는 교실만큼 넓은 공용 교실이, 운동장 쪽으로는 툇마루와 대청마루를 두어 안팎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구신 공간으로 도서 놀이마당을 제안합니다. 중앙에 주출입구를 통해서 로비로 진입하며 마주하는 높고 넓은 도서 놀이마당은 학교 생활의 중심 영역입니다. 도서 활동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두 개 층의 열린 대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2층 계획입니다. 2층은 크게 열린 오프닝을 통해 1층의 공용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단순한 동선을 넘어 선생님과 아이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시점으로 마주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2층의 조닝은 특화교실, 교무행정, 그리고 유치원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왼쪽의 특화교실은 서측 기존 학교 시설과 브릿지로 연결되며 우측의 교무행정 영역은 인접한 메인 코어를 통해 방문객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북측 체험숲과 면한 원형의 예술 창작실 그리고 문화 라운지는 사내초의 예술 특화 교육을 위한 특별한 장소성을 지닙니다.
아이들의 공연과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접한 숲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의 중앙부에는 다목적 실과 휴게 영역을 인접 배치해서 단순한 쉼을 넘어 필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인면 및 재료 계획입니다. 학교가 위치한 사창리는 예로부터 날씨가 온화하고 재난이 적어서 나라의 오래된 문서나 책을 보관하는 문서 창고라는 지명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를 모티브로 외관은 단아한 서가와 같은 규칙적인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운동장에 면한 인면은 옥상을 포함해서 상계층 높이까지 직교 구조를 적용하여 옥상 정원의 안전한 사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드 구조는 노출 콘크리트로 그리고 몸이 닿고 시선이 머무는 면은 자연 친화적인 목재의 재료와 질감을 사용하였습니다. 단면 및 친환경 계획입니다. 이 단면 투시도 보시면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1층 일반 교실을 중심으로 운동장 쪽은 처마가 있는 텐마루로 공간이 확장되며 왼쪽으로는 높은 층고의 공용 교실로 연결됩니다. 공용부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높고 넓은 제2의 교실로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는 기존의 좁고 긴 복도와는 대비되며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체험, 전시, 놀이, 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용 공간은 숲과 면에 근경의 녹음이 펼쳐지며 상부의 천창을 통해서 자연 채광이 이루어집니다. 남측에 위치한 처마는 일사량을 조절하여 교실의 적절한 조도와 온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상부는 옥상 녹화를 통해 열섬을 완화해서 학생들의 생태 교육을 위한 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별 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공 중에 학생들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각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제 질문하실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시간은 8분으로 돼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더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질문하겠습니다. 황경숙 위원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학교 제안 공문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사전 기획을 통한 발주된 설계 공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학교와 협의가 불가피한데요. 지금 맨 뒤에 보면은 업무 과업 수행 일정표에도 약 한 달여간의 사용자 참여 설계 진행 1.5개월이군요. 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사전기획 보고서를 참조를 하셨다면 어떤 부분에 좀 영감이나 아니면 보완 부분을 찾으셨는지, 두 번째는 지금 1층은 교실, 2층은 교사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잘 협의해 나가실 건지 전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그 네, 대답, 어, 뒤에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2층의 교실을 말씀 주신 건가요? 특화 교실? 앞으로 사용자분들과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 1층에 교실을 계획을 해주셨고 2층에 교사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사용자 협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잘 협의를 하시려면 다른 전략이 있으실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1층에 일반 교실을 넣고, 교사, 선생님들의 공간을
2층으로 올린 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모전의 어떤 취지, 강원형 학교 시설이라는 큰 미래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성, 강원도에 이렇게 상가물이 만나는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도시명 학교하고는 다르게 어떤 관리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이 그 땅을 밟고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같이 이제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제한 공모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그리고 발주처와의 어떤 협의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큰 맥락에서 이 워낙에 낮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상계층 이상의 어떤 층수라고 하면 뭐 저희가 그런 취한 일반 교실을 밑으로 내리는 어떤 전략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제 2계층으로 구성된 이제 학교 교사동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그 지금 기술 검토에서 한 옥상 정원에 그 골조까지 올 목재 루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그 공사비 초과로 지금 기술 검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건 제한 공모이기 때문에 공사비 초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공사비 초과했을 때 3층이 만약에 옥상 정원이 다 날아간다면, 그냥 사라지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계획안의 컨셉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 남쪽에 굳이 지붕의 일사저감을 위해서 목재루버를 전 길이를 다 하셨는데, 뭐 특화 교실, 일반 교실보다 더 일사량을 차감한 옥상 정원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어떤 그 계획적인 판단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그, 저희 공사비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함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인근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여쭤보셨고, 혹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계획안이 또 다른 어떤 절감 방안들을, 생각하시고, 하신 점이 있는지, 계획을 하신 점이 있는지 함께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3층에 대한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옥상을 마련해두고 단순히 이제 난간 높이 정도의 그 파라펫을 통해서 옥상을 마련하고 옥상 공간은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는 늘 학교 공간에서의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내초는 예술 특화 그리고 어떤 생태적인 어떤 그 교육까지 어떤 특화된 어떤 영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공간이 어떤 생태 교육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구성될 수 있으면 골조 정도를 올려서 조금은 안정된 옥상 공간을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풍요로운 어떤 그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저 부분은 뭐 사실 인면이나 전체 공간의 흐름에서는 뭐 이제 추후에 어떤 실제 뭐 계획 설계나 실시를 진행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저 옥상이 제거된다고 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의 특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의 유휴 공간인 옥상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제한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저희는 그 마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마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골조를 노출시키고, 근데 그 골조가 가격이 아주 상당히 비싼 노출 콘크리트라기보다는 어떤 견출로서 가능한 그 부분들을 견출 마감으로 하나의 바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좀 몸이 닿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듣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에서 이제 초등학교는 교실을 자연과 연계시켜서 이제 1층으로 내리신 계획을 하셨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층으로 좀 계획을 하신 부분이 혹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공간 계획에서 이제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3층의 옥상 정원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자연 속에 있고 주변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저층부 계획을 하셨는데 3층의 전체가 이렇게 옥상 정원으로 다 활용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정말 그 계획하신 의도가 필요해서 하신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유치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이제 이 제안 공부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여지가 있는 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그 기존보다 훨씬 크기가 커진 흙놀이터, 그리고 어떤 사입마당, 어떤 영역성이 유치원이 확장 가능한, 실제로 유치원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외부 혹은 반외부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내부는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선생님들의 관리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펼쳐놓는 평면보다 조금 컴팩트하게 유치원의 어떤 그 내부 공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컴팩트한 내부 평면 너머에 어떤 밖으로 나오면 어떤 사입마당이 하나의 해를 피할 수 있는 마당이면서 동시에 흙놀이터 외부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어떤 주변의 대지의 여지를 좀 만들고자 오히려 유치원 공간은 조금 컴팩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3층은 3층 공간은 그 저희 배치도에서 사실 요 전면에 검은색으로 칠해진 어떤 이 부분이 옥상의 정원, 옥상의 어떤 여지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이제 짙은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옥상이라는 장소가 이 산해초도 기존의 캠퍼스가 시기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건물들이 중축이 되고 개축이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여지의 땅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옥상의 어떤 사용성을 단순히 이제 옥상을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공간성을 어떤 제안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옥상에 대한 여지는 저희가 일반 교실을 1층에 배치해서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이제 마당과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저희의 제안이었고, 그 다음에 옥상의 사용성에 대한 얘기도 이 장소, 이 산해초가 갖고 있는 지역의 그 풍광과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생태 정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어떤 사용자 협의를 통해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강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인 좀 조율을 통해서 뭐 더 풍부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경을 위해 저는 두 가지 정도 그 질문이 있어서요. 일단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우려했던 그 교무실이 2층으로 가거나 행정 관련된 시설이 2층으로 가는 것들은 제가 볼 땐 제한공부에서는 이게 결국 설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들이 학생들한테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건 저는 뭐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크게 이제 그냥 큰 건 아니긴 한데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면 그 학생들 승하차하는 에듀버스 그 영역이 제가 도면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가지고 혹시 그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둥 보의 형태가 직교 체계로 쭉 인면처럼 보이는데 이 시골 마을에 이 형태여야 되는 큰 디자인의 이유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제가 그 교실 뭐 이제 처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게 저희가 일반 교실을 1층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초등학교라서 사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 즉 어떤 담임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에서는 그 일반 교실에 항상 상주를 학생들과 함께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일반 교실이 단순히 아이들만 머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상주를 하는 공간으로서 관리와 그 다음에 다양한 행위들이 가능한 어떤 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층의 교무실, 교장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무 선생님이라든지 전체를 총괄하는 선생님들이 머무는 하나의 행정 공간이라고 그 초등학교에서는 행정 공간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1층에 어떤 교실을 전체를 교실을 제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상 부딪힘이 없고 오히려 뭐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 문제는 뭐 기존 이제 셔틀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기존 주차장과 주차장 영역,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영역에서 셔틀이나 이제 차량들이 메인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운동장 내부로는 보차 분리가 명확히 정문 앞에서 주차장에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의 흐름에서 저희 마을의 어떤 이야기가 그 저희 사이트가 이 붉은색 영역이고 이 사창리 마을이라는 오래된 마을이 북측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그 기존의 학교 주출입구라고 불리는 이 주차장 영역에서는 차량을 통해서 진입하는 진입이 많고 오히려 북측 마을에서 보행 진입이 이루어지는 구출입구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출입로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구출입의 진입로를 사인마당으로 끌어들여서 유치원과 그다음에 학교로 이동하는 어떤 동선을 체험숲을 따라서 안전한 그 보행 진입로를 형성하는 게 저희의 큰 어떤 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격자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지역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어떤, 그 천도 있고 어떤 산세도 좋고 한데, 학교 건물을 합리적으로 이제 그 구성을 하다 보면, 적절한 그 구조 시스템, 적절한 스팬을 가진 구조 시스템을 어쨌든 직렬로 놓게 되는, 일반적인 그 이제 공사비를 생각하면 하게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앞서 인면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소, 사창이라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그냥 인면에 투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오래된 문서나 책을 보관하는 그 어떤 문서 창고라는 어떤 지명, 사창이라는 어떤 지명이 갖고 있는 게 마치 그냥 그 단한 어떤 서가 형식의 구조를 노출시키면서 단단한 서가 형식의 그 건물의 인면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뭐, 충분히 저희 그 답변은 다 되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추가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저희가, 어, 이번 첫 79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으면 그 52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내 초 공모전을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대지를 직접 찾아가 봤었습니다. 학교는 첫인상이 참 좋았었는데요. 보도블럭이나 운동장은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고, 잘 정돈된 화단과 튼튼해 보이는 수목들, 그리고 신경 써서 관리해온 흔적이 느껴지는 유치원 놀이터 등 학교 측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 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부터 남쪽 저 멀리까지 펼쳐진 산맥의 아름다운 파노라마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처럼 길게 늘어선 교사동은 조금 단조로워 보이기도 하고 딱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로 쭉 펼쳐지기만 한 복도는 어른인 제가 봐도 건조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길고 지루한 복도를 지나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관리되어 온 운동장이나 수목 등 기존의 학교 자원들을 최대한 존치함과 동시에 교실과 이 자원들이 잘 어우러지고 이어지기도 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한껏 품을 수 있는 학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항상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학교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기존의 운동장 및 화단 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기 위해서는 긴 형태의 메스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긴 메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교실 일부를 한 켜 뒤로 밀기도 하고 교실 사이를 벌려줌으로써 데크나 포켓 공간과 같은 잠재적 가능성을 품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학습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포켓 공간 등을 통해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실내외 공간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후문 주차장에서 하차했을 때 동선이 가장 짧은 위치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기존의 유치원 놀이터를 확장하여 더 넓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었고 교실 전면에 생태 마당을 두어서 야외 연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당동은 신축동과 직접 연결시킨 뒤 방과 후 교사동과는 연결 마당을 통해 2층에서도 동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사내초등학교를 마을을 닮은 학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작은 단위의 박공 메스를 통해 마을의 모습을 담고 내부적으로는 그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주체적인 주민이자 학교의 주인공이 되는 공간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이웃 주민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 공간 계획입니다. 교실 사이사이 포켓 공간을 두기도 하고 열린 도서관이나 과학 놀이터 같은 다양한 크기의 공용 공간이 복도를 통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실 옆 포켓 공간을 통해 놀이마당이나 운동장으로 나갈 수 있고 열린 도서관은 폴딩 도어를 통해 화단과 데크로 이루어진 글자 마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북스텝을 통해 1층과 2층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2층은 교실마다 인접한 놀이마당을 두어서 운동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야외 학습이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층 평면입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 식당동과 신축 교사동이 만나는 지점에 도서관과 북스텝, 정보 스마트실 등을 배치해서 학생 중심 공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일반 교실을 두어서 아이들이 해당 공간을 가까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은 폴딩 도어를 통해 기존 수목과 연계된 글자 마당으로 이어지고 일반 교실 사이사이 포켓 쉼터를 두어 복도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포켓 쉼터는 놀이마당을 거쳐 운동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부와 외부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과 맞은편에 실내 놀이터를 두어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B클래스 교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태교육실은 유치원과 생태학습 마당 가까운 곳에 계획해서 유치원생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당과 교사동 사이에 마당을 두어서 필요시에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층에서는 일부 교실을 뒤로 한 겹 밀어 외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교실과 연계하여 야외 학습 공간으로 쓸 수 있으며 포켓 쉼터와 연계하여 놀이 및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열린 이 공간들을 통해 복도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와 밝고 따뜻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복도 곳곳에 과학 놀이터, 다람쥐굴, 포켓 쉼터 등을 두어서 복도가 단순하고 지루한 공간이 아닌 마을의 골목길을 닮은 하나의 긴 놀이터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골목길을 닮은 복도를 따라 쭉 걷다 보면 교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다람쥐굴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사이사이 열린 공간들을 통해 운동장 너머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산맥의 풍경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산의 초 주변 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답게 펼쳐진 산과 경사지붕을 가진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산해초가 어느 장소에나 어울리는 학교가 아닌 이곳 화천군 산해면에 어울리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매스를 분할하고 사이를 벌리고 한 겹씩 뒤로 밀기도 하고 지붕을 쓰기도 하며 마을의 풍경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 산해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고 안전하고 튼튼한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신 위원님들 편하게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전기획 보고서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전기획 보고서에서 이런 점은 좀 보완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착안했다라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사전 기획에서 좀 중복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중복도를 좀 지향하고자 했고, 또 남쪽으로 좀 이렇게 채광이 열린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막 복도로만 이루어진 그런 학교가 아니라 좀 중간중간 아이들이 이렇게 2층 평면도처럼 보시면 중간중간 쉼터도 많이 있고, 뭐 바깥과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좀 아이들이 좀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층, 말씀처럼 1층에 포켓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이 복도에서 질주하기보다 좀 정주할 수 있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반가웠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일반 교실이 두 개 또는 하나로 이렇게 그룹핑 된 걸 보면은 뭔가 여기 행정실과 그리고 방송실 옆 일반 교실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계획하시면서 좀 고민한 흔적이실까요? 네, 이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실이랑 그 방송실 옆 일반 교실을 두고 계속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외부인이 왔을 때 좀 왼쪽 출입문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은편에 도서관이나 정보 스마트실 이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실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실로만 조닝이 되는 것보다 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행정실이 오는 것이 좀 외부인 접객하기에도 좋고, 관리하기도 좀 좋겠다 싶어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그 생각하실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보면 혹시 그냥 간략하게 건축 면적이랑 연면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개요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됐는데, 계획이 지금 지침 대비 플러스 그 0.29% 정도로 계획이 됐습니다. 전체 합산 연면적이랑 건축 면적을 말씀해 주시면 다른 네. 것들이랑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뭐 자료가 지금 바로 없으시면 다른 좀 질문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2층에 놀이마당으로 5개 데크를 두신 게 컨셉이신 것 같은데, 네. 어, 1층에 일반 교실 위에 놀이마당이 있는 그 부분이 아래층 일반 교실의 소음 문제나, 이건 계획적인 질문인데, 그런 들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방수 단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층에 일반 교실이 나란하게 있는 그 교실의 환경은 층고랑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달라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데크를 계획할 때 그 하부에 이제 뭐 흡음재나 이런 좀 보강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요. 층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식당동이랑 2층 그 기존 식당동 2층 레벨에 맞춰서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유효 층고가 좀 7m 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좀 봤고요. 그리고 2층 바닥에는 좀 약간 소음이 좀 발생이 적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한다면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발표해 주신 것도 잘 들었고, 그리고 시골 마을에 걸릴 만한 인면들, 뭐 다 긍정적이긴 한데요. 이게 건물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공용, 뭐 도서관이나 정보 스마트실, 이런 실들이 뭐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지금 그 식당 주방 쪽에 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큰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게 식당동 2층이 그 지금 일반 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통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식당동과 이렇게 신축동이 만나는 이 부분이 일반 교실들을 같이 조닝해 줬을 때 좀 중심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 이거는 그냥 그 답변 내용에 연결돼서 여쭤보는데, 네. 그럼 그 일반 교실은 지금 요 증개축 이후에도 일반 교실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발표하신 거 잘 들었어요. 저도 이제 두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가 동서로 굉장히 긴 정방향인데 지금 답변하신 거나 제가 도면 검토하다 보니까 중심 공간이 이제 도서관, 식당 쪽으로 이제 메인 주출입구로 읽혀지는데 학교가 좀 동서를 길다 보니까 혹시 그 조례대 앞쪽에 있는 이제 건물의 중심 공간이라던가 이제 그쪽에 관리인들이라던가 했을 때좀 두 개로 쪼개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서 만드신 건지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 안에 큰 개념이신 것 같아요. 이제 큰 직선의 복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야기나 공간들이 좀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유지 관리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저학년들이 2층도 좀 쓸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공간들이 굉장히 깊숙한 깊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드시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나 좀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두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조례대랑 조례대를 존치하는 것을 좀 받고 그 출입구랑 좀 나란히 배치를 하면서 거기에 행정존을 계획해 주는 게 좀 동선상 유리하다고 봐서 그쪽을 교장실이나 뭐 보건실, 좀 특사급실, 방송실 이런 식으로 좀 행정존을 조닝해 줬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좌측 이제 식당 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통학을 할 때 정문에서 왔을 때 좀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뭐 식당, 방과 후 교실이랑도 좀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오히려 아이들이 동선을 좀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포켓 쉼터가 좀 깊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뭐 단순히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매트가 깔린 뭐 놀이터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단을 두고 좀 서가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공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설령 깊다고 한다면 그 깊이를 충분히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유지 관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출입구를 제한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 동선을 통제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저는 아이들이 교실에서도 운동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앞에 화단도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런 학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관리라면 이제 CCTV나 사실 요즘은 뭐 학교 보안 요원이라든지 다 상주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 추가적으로 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를 임할 때 보편적으로 접근하듯이 저희도 땅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내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산해초등학교는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사방으로 이제 펼쳐진 산세가 눈에 들어오는 강원도의 이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을 단위 스케일로 좀 내려와서 보면
그 성체 같은 인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배타적이기보다는 마을이 편안하게 등대고 있는 구름,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 그 남측 한 400여 미터 지점에 이제 군부대 활주로가 있는 현실적 조건도 있긴 한데, 그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2층 정도로 이제 좀 잘 앉혀져 있는 모습으로 읽고 있고요. 그 수명을 다한 교사동의 개축이라는 건 그 분명히 이제 현 시점, 그리고 이제 아마 가까이는 1, 20년 이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그 적합한 초등학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 규정하도록 본 과업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꽤 오랫동안 존치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세계에 줄지어 배치된 운동장들이 그 근사한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정체성이 매우 뚜렷해 보이는데, 새로운 건축에 개입할 때 외부 공간에 좀 필적하는 그 힘있고 명쾌한 형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포켓 공간 등에 대해서도 그 적절한 판단하고 제시가 좀 필요해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게 나눠서 분산하기보다는 조금 큰 스케일로 구분해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의 조닝도 중요해 보였고요. 그와 함께 이제 거기에 면에 있는 완충 공간들도 조금씩 성격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체적 교육 현실을 건축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단위교실 안에서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완결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자유도가 커지면서 이제 이동하고, 뭐 융합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변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지침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 명명된 여러 실들이 있는데, 그대로 이제 구획한 다음에 나머지 공용 공간을 가지고 가능성을 살피면서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여지들을 먼저 좀 살피고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좀 미루어 짐작해 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교실뿐만이 아니고 이제 확장된 복도나 이제 볼륨이 변화하는 공간들에서 소란스러움이 좀 있어도 크게 거슬리지 않을 공간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아마 초등학교 교육에서 바람직한 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좀 특화된 운동부도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제 커가는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들한테 훈련화를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건축도 이런 중첩의 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였고요. 그럼에도 저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의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뭘 남길까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 새로운 교육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이제 신축과 같은 태도로 이제 계획을 먼저 진행했고,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남겨져서 있는 그 흔적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들을 유지하자. 약간의 디자인을 가미해서 그 일거에 말소되었다는 전제 조건만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 마을 어르신들이 방문했을 때도 뭐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뭐 지금은 뭐 이런 건축이 좋은 거야 뭐 짠 뭐 이런 태도는 좀 곤란하지 않나. 조금은 좀 덜 낯설게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뭐 지금 아이들이 이제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교실들은 매우 밝은 그 남양빛을 머금은 좋은 기운을 유지하면서도 그 대형 모니터나 개인용 단말기들을 활용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하게 그 직접적인 빛 간섭은 최소화하고 그럴 수 있도록 단위 교실들의 이제 폭과 깊이를 살펴가면서 층위를 구분했습니다. 그 네 개의 켜를 설정해서 그 외부 공간, 아주 밝은 창가 영역, 학습 공간, 뭐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동에만 그치지 않을 넉넉한 폭의 이제 복도 공간의 변형들 분명하게 좀 틀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 북동측 그 산으로 산길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곳에 이제 보면 모여 사는 집들이 이제 바로 면에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그 학교 레벨하고 동일하기도 했다가 또 뭐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고 하는 그런 지세인데, 기존 지형 흐름하고 수목들을 활용해서 이제 과도하지 않은 제스처만으로도 이제 마을에 무언가 이제 새로운 공공건축이 기분 좋게 이제 들어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다. 또 주민들도 꽤 오랫동안 있었던 이 학교를 새롭게 다시 좀 치밀하게 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에서 마을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오감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기에는 이제 도서관하고 이제 그하고 이제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등원 풍경을 좀 많이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침 해를 받아서 아주 환하게 이제 밝게 빛나는 그 단정한 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선생님들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아이들 모습이 좀 더 생기가 있을 수 있도록 건축에 자리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전체 매스에서는 조금 낮춰진 인상이긴 한데 실내에서는 이제 충분히 높은 천장고하고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는 실내 공간들, 뭐 당연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안전하면서도 더 다채롭게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한공모가 이제 리모델링이 아님에도 제한공모인 이유가 결국은 굉장히 밀도 있는 사용자 참여 워크숍을 통한 건축기에 또 이제 한번 필터링이 되어 있고, 한 번 더 필터링해서 지침서로 나와 있는 그 텍스트들의 이제 행간에서 이제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만약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 부분 좀 듣는 데 집중을 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홍경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기획서나 아니면 설계 지침서에 명명된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 자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더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더 좋은 제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교실이나 뭐 특별실들은 전 이제 정해져 있는 틀들을 맞추려고 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도서관이나 뭐 정보 스마트, 다목적실, 그다음에 이제 위하고 이제 학생 상담, 학생 자치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와 그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서가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정보 스마트라고 돼 있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은 뭐 VR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당연히 그 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 더 나아가면 다목적실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무목적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교 진행 과정에서 그 어떨 때는 그 전체가 이제 도서관 같이 쓰이기도 했다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다목적실이 그런 조금 더뭐 저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익숙한 그런 이런저런 그 컴퓨터 활용하는 뭐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라고 하는 게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획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파악하기로는 학력차도 굉장히 크고 전학도 매우 잦아서 상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 자치나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되고 이제 그 상담 전용 아니, 전문 선생님은 그 현재 학교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배치를 해 놓으면 혹시 이제 저희가 실제 요런 공간 체계를 가지고 학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실로 구획이 돼야 되고 어디는 조금 더
시선의 간섭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뭐 두세 군데를 좀 나눠서 근데 이제 좀 유니 스페이스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목차에서 그 씬을 잡으신 공간도 그렇고 이 보고서상에 3페이지라고 기입되어 있는 공간의 우측 하단도 보시면 굉장히 그 도서관 앞 공간을 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바라시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할 거는 이제 좀 계획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시인의 모습으로 보면 도로까지 완전히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1층 평면도를 보시면 그 지금 이제 담장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옹벽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그 도로에 더블라인으로 돼 있는 게 오히려 도서관 쪽에 담장이 그대로 거의 존치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보건 특수 일반 교실 있는 쪽이 도로로 완전히 개방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요로 그쪽에 그 계획을 조금만 더 자세히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어, 지금 그 앞단에 그 뭐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했지만 이제 보고서에는 기록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학교의 법적인 그 경계하고 그 실제 이제 일정 부분 구릉을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내면이 사면이 돼 있는 영역하고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면에서는 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혹시 마우스 이렇게 포인트 가리키는 건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원래 지금 현재 기존의 학교 담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클로즈가 돼 있고요. 이쪽은 실제 대지 경계는 학교 대지 경계는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전혀 그 담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도심지에 있는 그 도시건축처럼 딱 대지 경계에 뭔가 수정 펜스나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친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넓은 면을 그냥 그 마을 쪽에 내어주고 펜스는 좀 안쪽에 있다든지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 기존에 있는 그 담장하고 출입문은 현재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손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레벨 차이가 이쪽에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3, 4m 이상 차이 나는 레벨이어서 그러니까 그 특별히 뭐 펜스를 새로 치지 않더라도 여기가 이제 흘러내리고 여기가 약간 그 석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두세 단의 이제 큰 돌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선은 다 자연스럽게 터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막 강제로 이 데크로 올라선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가 신규로 그 영역 그 대지경계 쪽에 이제 그게 뭐 투시형 담장이든 아니면 솔리드한 담장이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형적 특성까지 이제 활용하면서 건물 배치하는데 유용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선 계획상으로 네, 주출입구가 제가 인지하기로는 식당 쪽에 있는 로비가 주출입구로 좀 지는데요. 2층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수직 동선 코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아서 이 동선을 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첫 번째로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도서관을 저희가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랑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도면상 그다음에 위치상으로 제가 인지하기로는 유치원의 부속 시설로 좀 익혀지는 부분이 많아서 학교하고 조금
공간적으로 분리시킨 부분이나 아니면은 특정하게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하신 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찌됐건 지침이나 이런저런 요구 조건, 그다음에 꼭 그 지침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현실적인 BF 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동을 구분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당연히 그 지침이나 질의응답에서도 이제 분명한 영역을 구분해라라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공사 여건이나 이제 공사비 조정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의 그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봤고, 지금 보시면 그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있는 다목적실로 가는 요 문은 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을에 개방이 되거나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접이식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이쪽에 좀 쌓아놨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구획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외부 강사 왔을 때 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 무슨 뭐 이런저런 영화 상영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결국은 여기는 클로즈가 되고 지금 평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어른들만 이제 키로 잠금을 해서 뭐 유사시에만 이제 드나들 수 있는 문이고 철저하게 지금 공간은 완벽하게 지금 학교 쪽하고 유치원 영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중정 놀이터 쪽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쉽게 나갈 수는 있고 여기 지금 단면이나 나중에 뒤에 투시에도 보이시지만 이쪽은 일정 높이 이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 벽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낮은 그 창만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동선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시선 간섭도 뭐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거를 고학년 애들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처음에 반투명 유리를 할 생각은 없고요. 이게 유연하게 반투명 필름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도 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공간 체계가 구획되는 데는 현재 저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더 디테일하거나 시선 간섭조차도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미리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선 관련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 요쪽 위쪽으로 이렇게 막 저희들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키높이가 이렇게 쭉 연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손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공사비나 이런저런 여건들이 뭐 거기까지 그거 얼마 안 한다 하더라도 디자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접점 부분이 여기서 이제 출입구에서 그 자가용이나 보행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요 부분이 이제 메인 출입구라고는 돼 있는데 이미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거나 학교 현황을 보면 꼭 자가용이나 에듀버스 말고도 보행으로 이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한 45% 내외가 됩니다. 근데 그 45%가 절반 정도는 여기서 들어오고 절반 정도는 이쪽 마을이 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어 들어오는 형상이거든요. 보면 뭐 꼭 등교, 그러니까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할 땐 당연히 이쪽이 편하죠. 근데 그럼 이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주출입구라고 따로 표현은 안 했지만, 요 두 개의 출입구가 동일한 그 등하교,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또 나오고 하는 것들로 작동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부가적으로야 뭐 지금 좀 덜한데 이제 감염병이 다시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 2층에서 그 고학년 학생들이 바로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와서 이제 식당으로 향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출입구가 당연히 이쪽은 맞는데요. 지금 여기도 거의 이쪽 후문 쪽에서 오는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거의 등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린 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단실이 네, 2층에 두 개소가 좀 익혀지거든요. 네네, 동쪽이랑 서쪽이요. 네네, 그다음에 치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길이는 모르겠는데 한 80m 이상 10개 모듈이라고 치면은
80m 이상인데,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관이나 관리실들은 이제 이동할 때 40m를 이동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1, 음, 2층에 그 동선에서 이렇게 좀 멀리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 음, 다음에 그 메인 코어에서 이제 들어와서 또 2층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반을 거쳐가지고 이제 매일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혹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계획상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잘 짚고 싶습니다. 네. 뭐 2층 5, 6학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바로 꺾어 올라가서 2층에서, 이거, 2층에서 요 교실로 간다고 봤고요. 2층으로 간다고 봤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말고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계단의 위치 같은 경우도 그 등하교보다도 오히려 요 고학년 학생들이 위클래스나 요 부분에 일정 영역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가 이 공간을 굉장히 좀 가장 요구 조건도 많고 잘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한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계단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뭐 이렇게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럼에도 정말 저학년들은 다 자가용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만약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요 1, 2학년 교실 조닝을 좀 더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보건 특수도 좀 고민을 하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사실은 특수나 보건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지금 이쪽 그 서비스 차량 집 접근해서 바로 좀 나가야 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 단계에서 좀 판단한 거는 일단 등교해서 교실까지 가게 되면 개별 교실에서 화장실이 됐던 양치 공간이 됐던 뭐 1, 2학년은 거의 그 교실 내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3, 4학년하고 5, 6학년이 그 교실 내에서 본인들이 쉬는 시간이나 다른 활동을 위한 그 실이나 공간으로 갈 때 그게 무리가 없는지 그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배치를 저희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뭐 분명히 좀 약점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배치 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본관동이 있었던 긴 장방형의 교사동이랑 다르게 유일하게 이제 대지 모양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이 계획이 재밌긴 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도서관 그리고 이제 보건특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실의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 중간에 도서관과 교사 중간에 이제 라운지와 같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게 축이 틀어지면서 생긴 웹 공간, 그러니까 그 공용 공간과 같은 곳이 이게 교실 앞에 알고진 공간까지 포함해서 좀 계획에 좀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바깥에 수생물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요. 네. 이 사실 최근에는 그린 스마트 뭐 리모델링 이런 말을 좀 안 쓰고 다시 이제 학교 공간 개선으로 타이틀을 바뀌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이 생태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정확히 지금 생태교육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생태숲 같은 것도 사전계획 보고서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뭐 여기다 나무 몇 개 심는다고 생태숲이라고 명명한다고 저는 숲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요 실내 공간에서 뭐 이렇게 생태 관련한 교육들이 조금 그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이루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면에 있는 뭐 수생식물이나 그러니까 수공간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아주 균질한 깨끗한 수공간일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뭐 텃밭 형식이 됐던 아니면 뭐 지피류나 이런 초화류들이 있는 상태에 기존의 건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딱 어떤 교구제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이제 요 안에 이제 자그마한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운영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의 계속 내부가 이렇게 시선이 됐던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들고 나는 그런 관계 맺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그 여지로서 좀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공간들에서 이렇게 벌려지고 하는 것들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당연히 그 일체화된 가구 디자인까지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사비 조건이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좀 근시간 내에 할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바닥 천정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 호흡을 가지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체가 돼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발표 잘 들었고 질의응답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내초등학교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에는 자연 그대로 수목과 지역이 어우러져서 강원 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과업은 단순한 교사동 증개축을 넘어서 자연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수목 공간은 가능한 존치하거나 이전하는 방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 주체 간 특성 차이를 고려해서 각각의 독립된 출입구와 동선 체계를 계획하였습니다. 차량 동선은 이용 주체에 따라 구역별로 분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서측에는 교직원 차량과 급식 하역 차량을, 남측에는 학교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동측에는 유치원 방문객과 전용버스 승하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선 계획을 통해서 차량 접근을 달리하였고, 각 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학교의 보안성과 통학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뒤편으로 소방차 및 구급차 비상 차량 진입 동선을 별도로 확보해서 응급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는 기존 교사동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수억건 보호를 전제로 단계별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핵심 개념 및 외부 공간 전략입니다. 산해초가 위치한 지형, 기후,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간과 조망을 열고 내부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 교육 환경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수목은 가능한 한 보존하거나 이식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 구성과 체감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제일의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은 학생들의 일상과 활동이 가장 밀도 높게 이루어지는 층으로 교육 활동, 이동, 만남, 관리 등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측의 유치원 주출입구는 초등학교와 별개로 구성하여 이용자 간 동선의 간섭을 분리하고 중정을 감싸는 순환형 복도는 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 영역을 1층 전체에 수평적으로 배치하였고, 이는 외부 놀이와 실내 활동이 자주 오가는 유아 교육 특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중정과 놀이터로의 직접 접근, 복도를 통한 순환 동선, 그리고 시선이 열리는 개방형 보육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치원 교무실은 중정 놀이터와 보육 교실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관리와 돌봄 기능이 하나의 시선의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출입구는 기존 조회대의 위치와 축을 고려해서 배치하였고, 진입구에는 스탠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여 출입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로비는 학교 구성원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만남과 머무름이 이뤄지는 중심적인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공간은 계단식 열린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2층과 이어지고 단순한 이동 동선을 넘어서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이 확장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1층에서 연속되는 2층의 도서관 영역은 이용자의 다양한 활동 목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는 개방형, 일부는 독립된 실로 구성하여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목적실, 예술창작실, 과학실과 같은 주요 특화실들은 외부 데크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외부로 확장 가능하고 교육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서 향후 증축 가능성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 투시도는 유의실에서 중정을 바라본 장면으로 공간 곳곳에 벽면형 책장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실내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층 공용 공간에서 시점으로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을 활용해서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내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2층 옥상 텃밭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연계된 야외 교실의 기능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확장된 학습 공간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면입니다. 인면은 지역성과 내구성을 반영한 벽돌과 목재를 활용했고, 유치원 인면은 다양한 도형이랑 색채 요소를 통해서 어린이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은 전체적으로 긴 장방향 메스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조로운 메스가 아닌 중간중간 사이 공간을 두어서 메스의 분절을 유도하였으며 이런 사이 공간들은 건축적으로 리듬을 형성합니다. 각 분절된 메스는 급식동, 다목적 강당, 교사 별동과 같은 기존 건축물들의 스케일을 참조해서 유사한 크기의 모듈로 설정을 했고 이를 통해서 기존 건물들과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래 단면에서는 실내 공간과 외부가 시각적으로 연결되고 기존의 급식동과 연결하기 위해서 높이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학교 조성 계획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BF 기준을 반영한 무장애 설계를 계획하였고 학교 전체 공간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심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명확한 영역 구분을 통해서 상호 간섭을 좀 줄이고 각 사용자군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업 수행 계획 전략으로 과학기관 내 학교 측과 계획, 중간, 실시 설계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무리로 저희가 제안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담는 그릇으로 자연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사내초가 강원형 학교 시설의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경숙입니다. 아마 설계하시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기획 보고서를 미리 검토를 해주셨을 텐데요. 설계 진행하실 때 가장 어, 이슈가 됐던 그 현장 그런 컨디션이나 아니면 기획 보고서 안에 특이사항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선은 운송장과 단차 레벨이 조금 1m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BF를 더 고려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18분의 1 램프를 좀 이용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3개의 램프로 계획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목적 강당과 이제 교사 별동 아래 기존 램프가 위치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현재 18분의 1 램프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램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급식동과 이제 저희 교사동을 연결하는 중간에 생태 마당을 두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램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게 조감도에서는 모두 다 표현되진 않았죠? 그,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는 표현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2층의 일반 교실, 그러니까 도면상의 왼쪽이죠. 그 부분이 그 층고가 1.5개층 정도로 조감도를 보면 목차의 조감도를 보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층에 일반 교실 두 개가 내려져 있어요. 네, 그것들과의 어떤 그런 교실과의 관계들이 있을까요? 일반 교실 두 그런 기준이. 개를 저학년 위주와 그리고 특수학급 이렇게 세 학급을 봐서 이제 두 학급을 저학년 기준으로 봐서 밑으로 1층으로 내렸고 나머지는 이제 고학년 위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저학년은 1학년만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학급이니까. 두 개의 교실로 네. 1층에 배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특수학급까지 세 학급을 1층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실과 도서관의 세 개, 도서관 하나의 이 짝꿍은 조감도상에서는 약간 태양열이랑 고창이 둘둘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또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교실 2층에 7개 중에 맨 오른쪽 일반 교실은 도서관과 같은 아니, 같은 그 단면을 갖게 되는데, 여기 도서관의 단면 이거 개념을 보면은 이제 이 고창이랑 개념이 좀 섞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일반 교실의 천장이 지금 그러면 2층만 해서 세 가지의 형태가 지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계획적인 이유가 있을까 물어봅니다. 네. 우선은 여기 단면을 보시면 이제 중복도 형태를 일부도 가지고 편복도 형태를 가지는데 도서관을 이제 북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이제 천창을 통해서 빛의 유입도 유도했고요. 이제 일반 교실의 다양한 층고를 위해서 이제 박공지붕 형태 그리고 고측 창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붕 형태 같은 경우는 곡선 형태 지붕이랑 박공형 형태랑 층고가 높은 뭐 다목적실 메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이런 내부 공간에서 교실이나 이런 각기 다른 청창 높이랑 단면 구성을 좀 통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채광을 통해서 좀 풍부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지도록 계획을 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지침에 보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사이에 적절한 영역성을 분리되도록 계획해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제출해주신 1층 평면도에 보면 다목적실하고 유치원 교실 그 사이에 보면 문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영역을 분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2층에서는 또 계단실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초등학교의 그 수업과 유치원의 수업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제안을 하신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우선은 저희가 1층에 유치원을 그 수직 분리하지 않고 1층에다가 전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들은 뭐 중장형 놀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조금 분리하는 제스처를 좀 취했고요. 그리고 요 계단으로 조금 이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접근하는 복도라든가 그 우측의 다목적실을 보시면 초등학교 이용이 가장 메인으로 되고요. 물론 이제 유치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치원에서 이런 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긴 했습니다. 다목적 실을 누가 쓰는지 그 질문보다는 네. 그냥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동선이 다 연결돼 있는 게 경계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다 오갈 수 있는 동선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서나 학생계획 보고서에 보면은 좀 공용공간에 관련된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계획하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공용공간이 속도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신 것 같아서 특히 저희가 좀 장점으로 봐야 되는 초등학교만의 휴게 놀이 공간 그런 부분들이 좀 어,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그 야외마당과 생태교육실을 연결해서 좀 그 생태교육실과 외부 공간들을 연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그리고 가장 로비에 있는 열린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1층에서 2층까지 이제 도서관을 특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저희가 조금 뭐 남긴 했는데 혹시 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있으면 더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그 저희 결정 기술이. 우선은 저희가 그 단면이라던가 지붕이 조금 다양한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외부 데크 이제 유치원 교실의 형태에 따라서 좀 층고를 높이기도 하고 이제 그 위에서 생기는 상부 공간들이 이제 외부 데크에서 스탠드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시도에서 보시듯이 볼 수 있듯이 이런 층고가 높은 분들을 스탠드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활동하고 모일 수 있는 열린 장소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놀이터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외부 놀이터와 이제 중정 놀이터로 나눠지는데 외부 놀이터는 뭐 탄성 코트 마감으로 계획을 좀 생각을 했고 중정 놀이터는 좀 자연 지반을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좀 자연 지반을 유지한 일부 녹지 공간과 이제 탄성 코트를 좀 혼합해서 마감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발표 다 잘 들었고 질의응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70번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학교는 아이들이 자연스레 어울리고 함께 성장하는 작은 마을과 같은 학교입니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남향으로 길게 배치된 교사동은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건물과 교사동은 미세한 축으로 틀어져 있고 북측의 마을길은 학교 부지와 높고 낮은 레벨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재된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교육 공간을 제안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외부와 접점이 많은 남향 배치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조로운 편복도의 배치는 지양하였습니다. 주변 맥락과 지형, 마을길은 계획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비도시권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분산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지역에서의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내초등학교는 군인 자녀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해 교우관계 형성이 쉽지 않아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접점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계획의 주안점입니다. 첫째, 긴 대지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면서도 교실이 운동장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축을 조정하여 다양한 크기의 성격을 가진 외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부 공간은 아이들의 등하교와 수업 사이 이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그렇게 생겨난 틈새에 마련된 놀이마당은 운동장과 교실 사이의 완충 공간이자 교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위여된 외부 활동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셋째, 복도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학년별 특성이 반영된 거실 같은 중간 공간으로 제한합니다. 운동장의 시선에서 살짝 비켜 앉은 새로운 교사동은 마을의 흐름을 확장하면서도 교실과 자연 사이의 여유로운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분절된 볼륨 사이 생겨난 틈새 공간은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줍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만의 배움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주변 마을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교사동은 지붕과 메스를 분절하여 마을 스케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길을 향해 열린 인면을 구성함으로써 학교가 더 이상 닫힌 경계가 아닌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 속 학교가 되기를 의도하였습니다. 운동장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등하굣길에 아이들만의 고유한 놀이 영역을 담아 일상의 흐름 속에 스며들듯 놀이가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1층은 저학년을 위한 교실과 지원 영역, 그리고 독립적인 유치원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학년 교실과 특수학급은 직출입이 가능한 외부 마당을 갖습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활동 영역의 접점이자 정문과 서측 우문을 통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언제나 들르기 쉬운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유치원은 한 층으로 계획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 중앙의 유의 공간은 일상 속 놀이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실내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북측 마을길을 따라 지역과 이어지는 경계에는 작은 쉼터를 마련하여 지역에 열린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2층은 중고학년 교실과 특별 교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중고학년은 또래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경쟁과 협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그룹 활동이 가능한 또래 쉼터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매해 열리는 소리누리 축제를 준비하는 예술 창작실은 교실 영역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야외 테라스로 확장하는 창의적 학습 공간이 됩니다. 생태교실은 생태마당으로 열려 계절에 따른 다양한 야외 체험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저학년과 고학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뚜렷한 발달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서로 다른 학습 환경과 놀이 공간을 요구하며 학교 공간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저학년 공간은 교실, 놀이,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흐름형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실과 이어진 또래 쉼터는 감각 자극이 풍부한 포켓 공간, 동굴 쉼터와 같은 일상적 놀이 공간을 두었습니다. 자연놀이 공간에는 나무나 돌, 모래 같은 자연물의 거칠함과 친밀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동장과 비스듬하게 자리한 저학년 교실은 운동장이 아닌 사계절의 변화를 만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놀이마당을 곁에 두게 됩니다. 중고학년 교실은 또래 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소그룹 활동과 개별 학습의 균형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작은 아지트, 평상, 테라스와 같은 학년 전용 거실 공간을 두었습니다. 이 공간은 교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협력과 집중이 모두 가능한 다양한 스케일의 좌석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 속 관계 형성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와 중목 구조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목 구조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노출된 목 구조는 학교 공간의 감성적 안정감을 더할 뿐 아니라 재료의 진정성과 친환경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순서는 수업의 연속성과 운동장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초 지반이 마련된 남측 주차장 부지에 임시 교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을 풍경 속에 스며들고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이길 바라며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하시면서 설계 진행 시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나 아니면 풀기 위해 이슈로 떠올랐던 있어요? 저희는 일단 저에게 주어진 땅이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남향을 바라보는 긴 땅이었고, 처음에 이제 학교가 이제 그 부분을
단절시키는 요소라고 보았는데 이제 그 땅에 저희가 뭐 운동장 침범하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운동장을 유지하면서 동서로 길게 배치를 하고 사실 그 여유가 없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조금씩 축을 튼다거나 혹은 여지의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놀 수 있는 완충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부분이 뒤쪽 그 마을길로 향해 바라보았을 때는 그쪽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 마을하고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충 공간과 아이들 공간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어, 그 진행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붕의 형태라든지 메스 분절을 통해서 주변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을의 맥락을 학교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좀 마을과의 관계를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좀 계속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축을 틀면서 기존에 교실에 있었던 사용자 입장에서의 풍경도 달라졌는데 1층 교실은 정면으로 그리고 2층 교실은 다른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게끔 바꾸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층 같은 경우는 저학년들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저학년은 자연과의 어떤 접점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 1층을 두었고 그리고 동측 남동을 바라보는 방향은 사실 시간이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에 수업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학년 2층에 있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까지 수업이 지속하기 때문에 약간 서쪽으로 좀 더 빛을 받도록 하였으면서 동시에 우측창을 이용해서 오전에도 충분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계획이나 죄송합니다. 안 들리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부 공간이나 그리고 이제 평면에 대한 짜임새 모든 것들이 꽤나 완성도 있어서 좋게 봤던 작업이긴 하고 이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운동장 레벨 그리고 실제 교사동이 되는 레벨이 한 1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도면에 그려주셨고 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 스탠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계획안이 성립이 되려면 네, 그것들이 일단 성절토가 돼야 되는 것들이 조금 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여전히 이게 공사비가 그다지 많지 않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2층 같은 경우는 주목구조에 대한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뭐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기존 학교의 레벨도 운동장과 학교가 교사동에 위치한 레벨이 한 1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걸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교사동은 기존 레벨과 똑같이 운동장에서 플러스 1.0 레벨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교실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놀이마당에서 그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놀이큐브나 혹은 스탠드 같은 걸 둬가지고 그 1m의 레벨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봤고 추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m가 높은데 그 지금 유치원 앞에 추출입구를 보시면 그 길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m를 극복하는 램프 공간이 돼서 그 무장애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중간에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0.6이 더 들어 올려서 600 차이가 나게끔 해가지고 교사동에서는 0.4가 내려와서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에 중간 정도에 걸쳐 있어가지고 다목적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은 층고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중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7차례 정도 중목구조 공공 프로젝트에서 중목구조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랑 거의 공사비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에만 이제 한정돼서 주무구조를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1층은 이제 마당이 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관계 속에서 좀 교육하길 바랬고 2층은 조금 지붕 있는 교실이란 개념으로 해서 좀 높은 층고로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좀 공간감을 연출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제 층고가 높을수록 어쨌든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층고가 높아서 시스템 동발 이런 걸 하면서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는데 목구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재료적인 측면에서 마감까지 같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이제 동절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많아서 중목구조를 하게 되면 이제 동절기랑도 연관 없이 방해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장점들도 있어서 저희가 공기 단축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중목구조를 하는 것들이 크게 어렵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스탠드는 철거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네, 스탠드요? 맞습니다. 기존 네, 스탠드는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중복됐습니다. 혹시 이종규 위원님. 네, 저도 이제 다른 위원분들하고 같은 생각에서 이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계속 고민되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축을 틀어는 게 이제 가장 인상적이어서 이제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지 형태에 좀 수능을 해서 좀 보면은 이해가 좀 쉽게 됐는데 교사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혹시 축을 틀어야 되는 이유나 큰 건축적인 설계 의도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놀이공간이 이제 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이 또 복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교실, 복도, 놀이공간 그리고 이제 각 놀이공간이 좀 쪼개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계획하면서 이것이 좀 장점이나 학교에 꼭 필요한 공간인지 부연 설명을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질의 주신 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배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운동장과 그리고 기존의 건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틀에서 보시면 그 축이 기존의 교사동과 유지가 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특별교실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외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틈새 공간 때문에 약간의 틀어져 있고 그리고 마을 길 쪽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축이 일부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틀어졌다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 교실 쪽인데 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실의 방향만 틀어서 전체적인 학교의 형상과 그다음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종괄적으로 좀 더 학교가 기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 공간과 관계 맺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방향으로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이제 복도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이게 복도와 또 어떤 놀이 공간 이런 부분들은 그 교실 주변에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계획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가 꺾여 있으면서 닫혀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 방식이 단순히 그냥 일방향의 어떤 어, 편복도하고는 완전 다른 조금씩 쉼터와 같은 공간들이 그리고 그 공간들이 외부하고의 관계 그리고 교실하고의 관계에서 위호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 방식으로 했고 그 공간들은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그 학년별 성격에 맞게 그 공간들을 꾸며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1층과 2층을 달리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저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목구조나 이런 것들이 공사비에
더 증가 요인은 아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잘 들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이게, 딱 봐도 이제 표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계획 아닌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좀 전략을 세우셔서, 계획적인 전략을 세우셔서, 아, 우리가 뭐 표면적 증가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절감,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이제 표면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비 증가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으실 텐데, 뭐 이제 그건 계획 아니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좋은 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에 그러면은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절감할까에 대한, 전략들이 조금 이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공공건축을 경험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벽 면적이 많을수록 공사비는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외벽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골조가 있고 단열이 들어가고 외장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공사비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넓은 유리 면적이 그걸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창호와 유리만으로 그냥 그 면적을 다 저렴한 비용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구축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이제 표면적이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 이제 볼륨들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틈새 부분들이 다 이제 면적이 생기는 건데, 저희는 그 틈새를 좀 개방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다 약간 좀 개방성을 확보하면서 공사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좌측의 교실동 같은 경우에 이제 톱날 형태의 평면이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측에 이제 주역에 위치한 관리 영역과 유치원 그리고 특별 도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방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좀 같은 맥락인데, 기존의 운동장을 이제 아예 건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토목 공사를 뭐 거의 없다시피 지금 하는 방향에서 그 공사비 절감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딱 맞은 것 같으니, 질의응답도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